오늘은 치유의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5년 엘볼트라는 이름을 가진 광결인 어린 남자가 칠판에 E=mc 제곱이라고 희갈겨 쓴 이래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열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E=mc2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엘버트라는 것은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모든 것은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애 없이 에너지 진동수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나 들어볼까요? 10일 후에 내 간에 종양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의 반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목사님, 간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를 해야겠어요. 우리는 매일 MRI를 통해 신체적인 피지컬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 세포는 갑자기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비정상 세포는 신체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문제는 신체적이지 않은 것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1905년 이전에는 과학이 뉴턴식 물리학을 따랐습니다. 뉴턴식 물리학에서는 원자가 딱딱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원자에 초점을 맞춘 후 점점 더 근접해서 관찰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원자들이 다 어디로 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원자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원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는 절대 고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자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라는 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만물은 에너지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고유의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색채 스펙트럼입니다. 에너지의 어떤 면이 진동수일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노벨 수상자, 다양한 분야의 박사, 의사, 작가, 발명가 등 이 시대 위대한 지성들이 건강 문제를 언급할 때 모든 건강과 질병이 뿌리는 인체 에너지 문제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건강 문제의 배후에 자리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언젠가는 찾을 것이며 그날이 오면 건강의 관점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래 과학자들의 말을 몇 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또 살아있는 유기체는 에너지장을 보낸다. 셰먼 키티란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방전현상을 이용해 촬영한 키르리안 사진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에너지장에서 시작된다. 에일대 헤로드 박사입니다. 또한 스탠포드 교수이자 노벨 수상자인 멀레이 캐널 박사는 인체의 화학작용은 양자 세포장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합니다. 또 조지 크라이경은 질병은 에너지장을 평가해서 진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헝가리 태생의 의사이자 노벨 수상자인 엘버스 센트 조르지는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치료하는 것은 물건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RI에 찍혀 나오고 의사가 암이나 뇌졸중 혹은 무엇이 되었든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파괴된 세포의 진동수를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에너지 현상을 신의 장난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몽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기 시작했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들을 정립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케플러,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은 기존의 천문학계와 전체 궤도의 관점을 반박하며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동설은 모든 행성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기존의 이론 천동설을 뒤엎는 엄청난 변혁이었습니다. 아이턴 뉴작의 중력계의 법칙과 운동의 3법칙 등,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현상에 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미 국방부는 시험 대상자의 입천장 세포를 긁어서 시험 튜브에 옮겨 놓았습니다. 국방부 연구자들은 실험 튜브를 거짓말 탐색에 연결해서 실험 대상자 역시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했습니다. 이 시험 과정은 건물 내 30다른 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TV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롭고 유안을 주는 것에서부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망라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의 세포와 그의 활동사항이 동일한 결과를 기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대상과의 거리를 80km까지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실험 대상자의 입천장에서 떼어낸 지 5일이 되었을 때도 대상자와 세포는 같은 순간에 정확히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대상자와 그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실험 대상자들의 관계를 또한 반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시험이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이 연구에서 서로 1명씩도 없는 2명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몇 분의 시간을 주며 간단히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15m 정도 떨어진 곳에 패러데이 케이지, 이것은 외부의 정전기 차단을 위해 기계 장치를 쥐에 두르는 금속판을 말합니다. 그 패러데이 케이지에 각각 들어가게 했습니다. 패러데이 케이지는 라디오 주파수와 다른 신호들이 안팎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단 장치입니다. 간단히 설계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는 케이지 정상적 에너지는 차단하지만 양자 에너지는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들어간 두 사람 모두를 뇌전도 장치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뇌전도 장치는 신경활동을 측정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첫 번째 대상자의 눈에만 펜라이트, 가느다란 강선을 비추고 다른 케이지 대상자에게는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에 광선을 비치면 신경활동이 일어나고 동공이 수축하죠.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 광선을 비춘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신경활동을 일으켜서 동일한 뇌전도 활동과 동공 수축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상자들로 바꾼 다음 점점 더 거리를 떨어뜨려 놓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거리에서 자식의 아픈 상을 느끼고 전화한다든지 이것은 무의식적인 정보가 관계된 사람의 의식적인 생각으로 쉽게 전달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불가사의한 형상, 양자 물리학,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지금 다들 쏠려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초능력이나 그 밖에 다양한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인슈타인 포널스키 로젠 시험 덕분에 이것이 견고하고 빠른 자연법칙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양자 물리학을 통해 이 무의식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의 기준 이론 중 하나는 기회만 충분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비롭다고 여겼던 현상은 전혀 신비롭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뉴턴식 이론을 따랐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양자 물리학의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해와 사고의 패러다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해보죠. 조선시대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건네면 주위 사람들은 마이크, 전지, 전자칩, LED, 디스플레이 혹은 공간을 통과하는 주파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이요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마녀로 몰려 혹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휴대폰이 사악한가? 아닙니다.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EMRI, 자기 공유 영상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선으로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시대라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물리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와 응용력이 계속해서 놀랍도록 변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에도 처음으로 물리학의 어떤 요소와 우주의 창조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를 받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했거나
만여러 순교를 당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콜럼버스 일일이 열거하기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끌던 세 척의 배 니나, 핀타, 산타 마리아호의 탄선원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구 끝에서 배가 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도 사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던 낡은 이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이나 심지어 교육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구닥다리 이론일지라도 일반인의 사고방식에서 그것을 몰아내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고 말 것입니다.